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고속 3D 프린터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벤브랩에서 어제 11시경에 새로운 제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벤브랩 A1이라고 하는 프린터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요 스펙,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구입할 가치가 있는지 등등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보게 되면 두어 달 전에 A1 미니가 출시되었었는데 A1 미니에서 미니를 쏙 빼고 그대로 좀 키워놓은 듯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AMS 라이트 버전이 함께 붙어있는 게 A1 콤보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A1 미니가 외팔보였던 데 반해서 양쪽이 지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단품 가격은 399달러, 그리고 콤보는 559달러였는데요. 이 제품에 대한 출시 소식이 있고 저도 한번 이게 예측했는데 예측한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A1 미니가 299달러거든요. 그것보다 딱 100불이 높고요. A1 미니 콤보가 459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100불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가격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것보다 가격이 좀 높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가격으로 예측했던 이유는 여기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P1P, P1S 시리즈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팀킬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 가격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제품군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엔트리급인 229달러의 A1 미니에서부터 해서 X1E라고 하는 기업용 프린터까지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A1 이번에 출시된 것은 399달러, 그리고 콤보 시리즈는 559달러로 이와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59달러에서 콤보가 조금 높았다 라고 하면 이쪽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체 시리즈로 한번 나눠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입문용 A 시리즈, 그리고 중급용인 P 시리즈, P1P, P1S, 그리고 고급용으로는 X1 시리즈가 이렇게 나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A, P,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 테슬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모델 S 나오고 X 나오고 또 3 나오고 Y 나오면서 섹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데 얘네도 혹시 그런 거 하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챗GPT한테 APX가 포함된 단어들을 한번 쭉 나열해 달라고 했더니 그 중에서 좀 그럴듯한 게 에이펙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에이펙스는 뭐 정상, 정점, 뭐 최고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 에이펙스에서 E가 빠져있는 그런 시리즈 네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나온다면, 제 예상이 맞다고 한다면 이 시리즈가 나와서 새롭게 라인업을 구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크기입니다. 크기는 처음에 이 A1에 대한 이런 출시 소식을 나타내는 이 포스터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음영을 갖다가 조금 밝기를 조절을 해보니까 A1 미니가 A1 안에 있는 베드 위에다가 딱 놓이는 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 정도 사이즈면 못해도 이거는 한 300 이상 되겠다, 350까지도 제가 측정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출시를 한 결과는 256 by 256, 256 이 사이즈의 빌드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서 보면 여기 요 파츠 여기 부분이 사실은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얘가 더 크죠. 크기를 늘려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빌드 볼륨을 보면요, X1 시리즈, P1 시리즈와 완전히 동일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해외 유튜버들의 리뷰상으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빌드 플레이트를 X1C 그리고 P1P에 사용됐던 빌드 플레이트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뭐 P1P, P1S 갖고 있으신 분에게는 특수 빌드 플레이트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있는 뭐 카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반짝이 스타일, 이런 빌드 플레이트를 그대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크기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385, 410, 430 앞뒤가 385고요. 옆에가 410 그리고 높이가 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본체 자체의 크기인데요. 이번에 나온 A1 시리즈는 배드슬링어라고 하죠. 노멀 배드슬링어라고 했는데 배드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두 번째 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배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배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만큼 튀어나오거든요. 반대로 또 뒤로 갔을 때는 뒤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385라고 전체 사이즈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이 사이즈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50, 50 해서 한 100에서 150mm 정도는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A1 시리즈 구입하시는 분은 내가 놓을 공간을 이 정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는 기존의 엑스온 시리즈 그리고 P1 시리즈의 이 빌드 볼륨은 AMS까지 장착했을 때 이 정도 높이가 되는데 이 높이만 확보가 되면 딱 놓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여기 단품의 크기가 이렇고요. AMS 라이트까지 포함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7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A1 미니를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요. A1 미니와 AMS 라이트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는 이 공간에 P1P 두 대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식 때문인지 벤브랩에서는 공식 모델링으로 이렇게 상단에다가 거치하는 모디파이 파츠를 만들어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해외 유튜버들이 실제로 이것을 적용을 해서 출력 테스트한 결과도 공유를 했는데요. 오로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장착해서 했더니 미세하게 출력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무게가 있는 것에 흔들흔들 고속으로 출력되는 것에 이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펙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A1 미니가 가지고 있는 하드엔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체가 커졌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구동이라든지 이 작동 방식, 여기 들어가 있는 기술력 등등은 A1 미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속도는 500mm/s 그리고 가속도는 10,000. 실제로 저는 요 가속도 값이 배드가 이렇게 커졌고 당연히 좀 무게가 더 나갔을 텐데 이 정도로 날 수 있다니 해서 좀 많이 놀랬습니다. 물론 코어 XY 방식인 뭐 P1 시리즈나 X1 시리즈 같은 경우는 2만까지 되지만 배드슬링어라고 하는 맨델 타입에서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고정관념을 깼다고 할까요? 되게 깜짝 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즐 온도는 300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좀 특이한 게 배드 온도가 100도씨까지 가능합니다. A1 미니 같은 경우는 80도까지 개런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80도 이상은 설정 자체가 안 되는데 배드 온도 100도씨라고 스펙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외 유튜버의 영상들을 보니까 온도를 측정하니 한 80도까지 밖에 안 올라간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서 실제 스펙과 그리고 온도를 측정했을 때의 온도 레인지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A1에서 레코멘드 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필라멘트는 PLA, TPU, PT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용으로 배드 온도가 100도 정도까지 필요한 ABS 이상의 ABS, PC, 나일론 이런 계열의 필라멘트는 챔버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배드 온도 제약 때문에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그런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not recommen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 레벨링은 이제는 기본이 되었고요. 그리고 프레셔 어드밴스, 인풋 쉐이핑 이와 같은 기술들은 어떻게 기존 제품과 또 차이 있는지는 제가 위에 영상에 카드를 눌러보시면요 잘 정리해놨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존의 미니 제품과는 좀 다른 게 여기 터치 LCD가 좀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2.7인치인가 였던 것 같은데 3.5인치 터치 LCD로 약간 커졌기 때문에 비밀번호 입력할 때가 사실은 제일 조금 난이도였고 그 좀 작은 사이즈라고 하지만 작동 시에는 전혀 문제없이 또 UI라든지 이런 게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좀 더 커졌다면 좀 좋은 거죠.
네. 다음으로 원격 출력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도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A1 미니 혹은 P1P, P1S에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중간 딱딱딱 끊기는 한 1초에 1프레임씩 바뀌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라든지 꼬임 방지 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1 미니에 있었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그대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여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 보더라고요. 최근에 엑선 카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거를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소리를 갖다가 약 5에서 10dB 정도 확 낮추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번에 나온 이 A1이라고 하는 제품의 눈여겨볼 만한 특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게 해외 유튜버인 제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발표되기도 전에 이 박스 사진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밴브에서도 이 모양을 비밀주의로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A1 콤보라고 하는 거는 AMS 라이트까지 포함된 제품인데 이 박스를 보면요, 이 사이즈와 이게 다 들어갈 정도의 박스는 아닌 거예요. A1 미니 콤보보다도 높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분명히 반조립 형태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품 언박싱을 하는 거 보니까 반조립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꺼내 놓게 되면 이렇게 위에 부분과 바닥 판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배송이 오고요. 이 배송 온 곳을 사용자가 직접 세미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미 저는 반조립이겠구나 라는 것은 예상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조립을 할까 라는 게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존 제품들 군들 보면요, 이런 맨델 타입에서 배송이 반조립으로 올 경우에 이렇게 디귿자 형태인 상단 부분이 바닥을 놓고 그리고 볼트로 한 4개 정도를 조여서 이렇게 세팅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의문인 게 여기 있는 볼트 2개 정도로 과연 위에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은 들었었거든요. 볼트를 얼마만큼 힘으로 조이는지 그리고 어느 볼트부터 꽉 조이거나 그렇게 되면 얘가 조금 틀어지거나 스큐라고 하죠. 90도 각도가 잘 안 맞거나 할 수도 있는데 밴브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밴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귿자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미음자로 해서 바닥 프레임까지 이미 다 조립이 된 상태로 이렇게 배송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위에다가 빌드 플레이트가 올라가는 이 부분에 모듈을 위에다가 얹고 나서 면 대 면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구나.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런 스큐의 틀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닥을 딱 올려넣어서 밑에 있는 볼팅을 갖다가 조여주면 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A1 미니도 완제품이었거든요. 몇 가지 셋업 과정은 있긴 했습니다. 퍼징 하길 때 필라멘트 쳐내는 장치라든지 그리고 보빈 거치대 정도 이렇게 걸어주고 요 정도는 해줬는데 엑손 카본이라든지 P1P, P1S 시리즈도 벗기고 나서 케이블 타입 자르고 그리고 베드 고정 나사 정도 빼주는 그 정도만 해줬지 이렇게 해서 조립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튜버도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볼팅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그런 작업은 전혀 아니죠. 하지만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케이블 타이 정도 자르고 해서 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Z 연마봉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Z축이 리드 스크류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A1 미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A1 미니 같은 경우는 바깥에 나 좀 돈 좀 썼어요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듯이 LM 가이드로 이렇게 X축과 Z축에는 LM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를 사이즈를 키웠다 그러면 얘도 LM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 벡터3D라고 하는 유튜버가 벌써 이거를 해체 쇼를 했었는데요. 해체해서 보니까 리드 스크류가 이렇게 빠진 자리 뒤쪽에 보면요, 여기는 연마봉 있죠. 8mm 혹은 10mm 짜리의 연마봉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연마봉이라고 해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이런 기구부의 모습이 안으로 해서 이렇게 숨어서 아주 잘 이렇게 감췄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미커니컬 파츠가 상당히 좀 안 보이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좋고요. LM을 했더라면 물론 뭐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조립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뭐 원가 절감이겠죠. LM 대신에 이 연마봉을 넣는 것만으로도 못해도 한 원가 2만원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리 박스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A1 미니 이 제품이 오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뭔가 만들어보는 체험을 주기 위해서 램프라든지 마우스, 뭐 엔진 파츠, 마블런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전기 파츠나 이런 것들을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은 해외 유튜버들이 받은 미스터리 박스는 다른 거는 전혀 안 보이고 제트 터빈의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볼트만 80개 정도가 들어있는 이런 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미스터리 박스가 들어있는데요. 아무래도 빌드 볼륨이 좀 크다 보니까 좀 큰 것도 출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런 A1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입하시겠습니까? 다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가격표를 쭉 나열해 놓고 본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A1이라든지 혹은 A1 콤보를 구입하신다고 한다면 이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것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라고 한다는 것은 엔트리급인데요. 입문용 프린터 중에서 처음 구입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산, 얼마까지 알아보셨나요? 요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559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559달러라고 하는 거는 해외 배송지로 등록된 국가에서 구입할 때의 하나고요. 대한민국은 이 제품에 대한 직접 판매는 안 하고 리셀러를 통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리셀러 통하면 못해도 한 30-40만원 정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콤보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한 100만원 전후, 그리고 A1 단품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7-80만원 정도대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징동이라든지 타오바오 사이트 몰을 통해서 직접 직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399달러는 한 50만원대로 구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59불이라고 하면 한 80만원 안쪽으로 또 구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죠. 근데 이 가격에 나왔다 그런다면 기존의 저가 프린터들은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256 사이즈의 맨델 방식이 이 가격,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AMS가 필요한가입니다. AMS 가격 유무에 따라서 한 160불 정도가 더 추가 금액을 가져야 되는데요. AMS가 없다고 한다면 A1 미니나 A1 중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은 AMS가 필요 없고 내가 조금 큰 사이즈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고 하면 P1P와 그리고 AMS가 있는 A1 콤보와 서로 4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와 비빌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넓은 베드 사이즈, 빌드 볼륨이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빌드 볼륨은 대부분의 출력에서는 A1 미니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1 미니보다 좀 더 큰 거를 출력할 게 1년에 몇 번이나 될까? 물론 이렇게 좀 큰 사이즈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개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취미 활동에서는 이렇게 256이라고 하더라도 뭐 230, 240 이렇게 꽉 채워갖고 출력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크게 출력하려고 하면 또 출력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꺼려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큰 거를 주로 많이 출력할 계획이 있다, 없다, 이것이 이 프린터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ABS를 출력할지 여부. 이것은 A1 시리즈는 자체적으로 그냥 ABS는 출력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챔버를 구성한다고 해도 A1이 빌드 볼륨 100도씨까지라고 얘기하지만 좀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챔버가 있는, 그리고 ABS 100도씨까지 올릴 수 있는 P1S 쪽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저가, 최저가 경쟁으로 단품으로 봤을 때 왼쪽에 A1 미니와 그리고 A1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구입의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개는 하드엔드 자체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 좀 다른 부분을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빌드 사이즈입니다. 빌드 사이즈가 180 x 180에 256 x 256으로 맥스 최저가 한 3배 정도가 차이 나는 볼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CD 크기가 2.7인치와 3.5인치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좀 쾌적한 거는 맞지만 A1 미니도 누르는데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 온도가 80도 스펙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A1 같은 경우는 100도까지를 스펙으로 있지만 해외 유튜버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80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상태, A1 같은 경우는 박스에서 꺼내서 케이블 타이 끊고 뒤에 뭐 퍼징하는 부분 끼우고 AMS 라이트 장착하고 요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A1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이 분리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립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격, $299, $399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 AMS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콤보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에게는 이것과의 경쟁 상대는 P1P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P1P의 가격이 $599, 그리고 AMS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A1이 $559. 먼저 구동 방식이 다릅니다. 왼쪽은 코어 XY 방식. 고속 3D 프린팅에서는 이게 정론이다 라고 생각되는 코어 X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베드 슬링어는 없다 라고 했던 게 코어 XY 방식만큼 빠르게 출력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모토로 내밀면서 이번에 A1을 출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LCD 작동 여부입니다. LCD가 여기는 버튼식으로 LCD 메뉴를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A1 같은 경우는 터치 LCD인데 사용해보니까 터치 LCD가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이 버튼 상당히 불편해요. 메뉴 찾아가면서 동서남북을 눌러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A1의 승입니다. 베드 전체 활용 여부도 차이가 있는데요. P1P, P1S 그리고 엑소온 콤보 카본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에 보면 약간 튀어나와 있는 이 바가 있는데, 얘가 A1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뭔가 이렇게 봉이 톡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얘가 뭐를 하냐면 바로 필라멘트 커팅을 해주는데요. 이쪽에 보면 필라멘트 커팅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이쪽 봉이 눌러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봉은 그대로 있고 얘가 가서 이쪽을 꾹 하고 누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쪽을 누르게 되는데 이게 출력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밴부 스튜디오에서 보면 exclude region이라고 해서 설정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20mm, 30mm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의 모서리 영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델링이 올라가게 되면 슬라이싱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상으로는 256, 256, 256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체 빌드 볼륨을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 반해서 A1 같은 경우는 이 커팅하는 이 부분의 위치가 빌드 볼륨 바깥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A1의 또 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P1P 이후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박스 꺼내고 베드만 나사 3개 정도 풀어 넣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얘는 조립을 해줘야 된다는 게 조금 소소한 그런 불편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AMS 유무입니다. AMS라고 하는 거는 필라멘트를 편하게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장치인데, 이것과 밴부 스튜디오의 기능들을 이용하면 컬러 프린팅을 가능케 해줍니다. 이게 $559에 컬러 프린팅이 가능한 것은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드 사이즈에 컬러 프린팅이 가능하게 한다? 저는 둘 다 오픈형이고 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개 붙은다면 $559인 A1을 갖다가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P1P 제품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얘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챔버형의 고온형 출력을 필요로 하는 분은 P1S로 가면 되고요. 그냥 PLA나 PETG 정도 출력을 한다고 한다면 A1으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한데 거기다가 AMS라고 하는 멀티컬러 시스템을 사용한다. 물론 AMS로 멀티컬러 하게 되면 똥이나 필라멘트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컬러 프린팅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유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모자익사의 팔레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599달러인데 이게 기본형 같은 경우는 4가지 색깔을 이어 붙여서 컬러 프린팅이 가능토록 하는 이런 장치였는데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프린터와 함께 컬러 공급 장치가 가능하다니까요. 얘도 이제는 사라질 그런 제품 같다 보입니다. 현재 어제 날짜로 해서 밴부 스튜디오가 최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항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밴부랩 A1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베타 버전부터 가능하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열게 되시면 한국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어 번역은 제가 직접 한 건데요. 기존 3D 프린팅 생활 하시는 분들이 큐라라든지 프루사 슬라이서를 많이 사용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용어들에 좀 친숙한 그런 용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영어가 좀 불편하고 한국어가 좀 친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이렇게 번역된 것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마우스를 각각의 값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모든 값에는 한글 설명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각각 다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업데이트된 밴부 스튜디오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에 발표된 A1 프린터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란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붕이지였습니다.